갤럭시, 윈도우, iOS 운영체제를 가리지 않고 수송선에 담는다, 수송선에서 뺀다 이런 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 전송 가능 용량이 단 5기가.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원UI 5가 나오고 나서 굴락이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새로운 굴락이 하나가 출시돼서 바로 그걸 들고 왔습니다. 바로 굴락 드랍십인데요. 이름부터 드랍십 하니까 뭔가 에어드랍이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바로 갤럭시판 에어드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라? 퀵쉐어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또 퀵쉐어랑 약간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링크 공유에서 조금 더 빌드업이 된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드랍십이잖아요. 드랍십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이름인지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스타크래프트에서 테란 종족이 쓰는 수송선 유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개발진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살짝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재치 있는 네이밍이기 때문에 적어도 니어바이 쉐어보다는 훨씬 나은 네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드랍십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갤럭시, 그 다음에 윈도우, iOS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를 가리지 않고 한 방에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UI 버전이 4.1인 것까지도 충분히 작동을 잘하고 있고요. 일단은 갤럭시에서 파일을 공유를 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선 삼성 계정 로그인은 필수이기 때문에 삼성 계정이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께서는 어느 플랫폼에서 이용하든 간에 삼성 계정은 꼭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한 다음에 파일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요, 필터에서 선택과 다른 앱에서 선택이 뜨는데, 다른 앱에서 선택을 누르면 파일, 사운드 선택기, 내 파일, 갤러리 이렇게 해갖고 기존에 이런 공유 서비스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공유 화면들을 바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저는 드랍십에서 요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있는 필터에서 선택, 요게 조금 더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방금, 오늘, 어제, 지난 7일, 지난 30일까지 해서 최대 30일이 지난 파일들까지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문서, 설치 파일, 압축 파일 이렇게 해갖고 보내고자 하는 파일의 카테고리도 지정해서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장자 필터 같은 경우에는 중복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내려는 파일이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여러 개 누른 다음에 거기서 필터링된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밑줄에는 다운로드랑 스크린샷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요거는 파일 경로거든요. 왼쪽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필터의 경로 추가가 또 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경로가 또 있다면 이 폴더를 추가해서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바로바로 공유하기가 쉽겠죠. 여기서도 네이밍과 연관돼서 재밌는 게, 드랍십이 아까 수송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내는 파일도 선택하는 게 담기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선택을 다시 해제하려면은 빼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송선에 담는다, 수송선에서 뺀다 이런 네이밍 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표현들이 나름의 또 재미를 주고 있어요. 담은 후에 다음을 누르게 되면요, 선택된 파일 목록들이 뜨고 있고요. 그 밑에 드랍십 설정이 또 뜨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좌표를 두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관 기간, 비밀번호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좌표를 살펴보면요, 짧은 좌표 같은 경우에는 수신할 때 랜덤으로 생성되는 6자리 숫자만 필요한 상태입니다. 약간 샌드 애니웨어와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고 문구로 짧은 좌표를 보내는 파일은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파일은 긴 좌표를 사용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긴 좌표를 넘어가 보면요, 여기 지금 저는 볼트라고 해놓긴 했지만 이거를 개인이 알아서 커스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은 지원되지 않고 영문자로만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고유한 그런 닉네임을 긴 좌표에서는 한 번 더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파일을 공유할 때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보낼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거는 샌드 애니웨어나 다른 공유 프로그램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 기간은 1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까지 가능하고요. 보관 기간이 최대 24시간까지인 것은 기존의 삼성 서비스인 링크 공유랑 비교하면은 링크 공유는 48시간 동안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반가량의 공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유하는 파일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다른 파일들로 공유를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다음을 눌러서 공유를 완료하고 나면요, QR코드가 메인에 뜨고 있고요. 그 밑에 URL도 뜨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URL 복사, 앱으로 URL 공유, QR코드 저장, 앱으로 QR코드 공유, 이렇게 다이렉트로 공유할 수 있는 메뉴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공유가 꽤나 간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윈도우에서 공유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소소한 꿀팁을 드리면, 삼성 계정 로그인을 할 때 로그인 유지 설정을 해두게 되면은 보낼 때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고요. 파일 보내기를 들어가서 첨부 파일 선택을 누르게 되면은 당연스럽게도 윈도우 탐색기에 그 메뉴가 뜨게 됩니다. 거기서 원하는 파일을 마구마구 골라주시면 되고요. 윈도우에서도 파일 선택 후에 드랍십 설정이 뜨는데 갤럭시의 그 화면과 동일하게 뜨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따른 UI 차이가 없어갖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유 후에는 앱 연동이 아무래도 윈도우에서는 쉽지 않다 보니까 URL 복사랑 QR코드 저장만
정도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iOS에서 드랍십으로 공유를 해볼 건데요. iOS에서 역시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삼성 계정 로그인이 먼저 돼야 되는 필수 조건이고요. 파일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은 갤럭시만큼 필터가 구분되어서 나오진 않습니다. 이미지, 동영상 파일 정도로만 구분이 되고 있고요. 기간 필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난주, 지난달로 조금 더 간소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파일 선택 후에는 똑같이 드랍십 설정이 뜨고 있고요. 다음을 눌러서 공유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QR코드와 URL이 뜨고 그 밑에 URL 복사, 앱으로 URL 공유, QR코드 저장, 앱으로 QR코드 공유 이렇게 해갖고 갤럭시랑 동일한 옵션이 뜨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파일을 보낼 때 갤럭시, 윈도우, 그리고 iOS까지 이 세 가지 플랫폼에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이 아주 잘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퀵쉐어나 니어바이 쉐어, 반대로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와 iOS 간의 그런 공유가 쉽지 않았는데 삼성에서 드랍십을 통해서 이렇게 애플 기기에서도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파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게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까지는 파일을 보내는 방법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파일 받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URL이나 QR코드 방식이 아니라 샌드 애니웨어 식으로 파일 전송을 받는 방법을 볼 건데요. 일단 드랍십 앱에서는요, 파일 받기를 누르게 되면은 짧은 좌표랑 긴 좌표가 뜨게 되는데, 짧은 좌표로 공유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유할 때 부여받았던 랜덤 6자리 숫자만 바로 입력해주면 되고요. 긴 좌표로 공유한 경우에는 임의로 설정한 영문 URL을 먼저 집어넣어준 다음에 뒤에 딸려있는 랜덤 6자리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가능하고요. 만약에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다면 비밀번호까지 입력한 다음에 파일 다운로드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요거를 응용해서 웹에서도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드랍십의 메인 화면이 gesh.me이기 때문에 요거 뒤에 짧은 좌표일 경우에는 슬래시하고 6자리 숫자, 긴 좌표일 경우에는 슬래시하고 영어 닉네임, 다시 한 번 더 슬래시하고 랜덤 6자리 숫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드랍십 앱이 아닌 웹에서도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윈도우에서도 드랍십 메인 화면부터 접속한 다음에 파일 받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방법으로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드랍십을 다들 설치하고 있는 상태라면 좌표만 보고 바로 띡띡띡띡 입력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 있는 여러 명이 동시에 공유를 받을 때 이 정도면 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샌드 애니웨어처럼 1대1로 전송되는 게 아니라 링크 공유랑 비슷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좌표만 알고 있다면 그게 몇 명이 됐든 동시에 접속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방에 파일을 공유할 때나 뭔가 조금 더 편하게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URL 공유 또는 QR코드 공유가 조금 더 편하겠죠. URL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카카오톡처럼 URL 미리 보기를 제공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과 드랍십 이름이 뜨고요. 그 다음에 배경으로는 공유할 파일이 미리 보기로 뜨고 있습니다. 이 드랍십 이름과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굴락답게 커스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랍십에서 점사기를 누른 다음에 설정을 들어가고요. 여기서 공유 설정 밑에 있는 드랍십 설정을 보게 되면은 이 위에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필 사진을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재치 있게 또 바꿔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URL 공유를 하게 되면은 클릭만 하게 되면은 긴 좌표든 짧은 좌표든 상관없이 비밀번호가 없으면 바로 다운로드에 진입할 수 있고요. 비밀번호가 있으면 비밀번호까지만 공유하고 입력한 다음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QR코드 공유를 하게 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QR코드 리더기 갖다 대서 QR코드 인식시킨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띄워갖고 바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뭔가 입력하는 것도 편하긴 하지만 바로 이렇게 QR코드를 띄워서 보여준 다음에 찍어가라고 해서 파일을 공유하는 것도 현장에 다 같이 있을 때는 이것도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링크만 있다면 보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 번 다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샌드 애니웨어나 퀵쉐어랑 비교했을 때는 나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링크 공유는 똑같이 링크만 있다면 여러 번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 약간의 단점도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에어드랍이나 퀵쉐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앱이 필요가 없잖아요. 드랍십 같은 경우는 드랍십 앱이 필요하거나 드랍십 웹에 접속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러면서도 샌드 애니웨어처럼 플랫폼에다가 숫자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URL, QR코드를 거쳐왔고 어쨌든 다이렉트가 아닌 한 단계를 거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유의 직관성에 있어서는 살짝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크게 느껴지는 단점이 1일 그리고 1회 최대 전송 가능 용량이 단 5기가 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5기가가 은근히 또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영상쟁이잖아요. 영상쟁이인 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바로 컴퓨터에 옮기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촬영한 분량이 또 많으면 5기가도 굉장히 적게 느껴집니다. 1회 최대 5기가면 그나마 참고 쓸만한데 1회 최대도 5기가고 1일 최대도 5기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5기가를 다 썼다면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는 아예 드랍십을 통해서 파일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단점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드랍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퀵쉐어랑도 분명히 성격이 좀 다르고 에어드랍과도 성격이 좀 다르고 오히려 링크 공유나 샌드 애니웨어랑 가장 성격이 비슷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직관적이고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걸 삼성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게 나름 인정해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